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14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연방제 통일, 적화 통일과 대량 학살로 이어진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연방제 통일이 2020년 4월 총선을 지배하는 프레임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김정은과 남한의 종북 세력이 적화 통일의 전 단계로서 연방제 통일을 획책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국이 북핵 문제를 2020년 4월 한국의 총선 전에 해결하지 못하면 국내 종북 세력이 적화 통일이라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20년 4월 총선을 연방제 통일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려고 할 것입니다. 2020년 4월 총선이 연방제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보수 우파의 총선 패배는 명약관화, 즉 불을 보듯 뻔할 뿐만이 아니라 연방제 통일이 현실이 되어 다가올 것입니다. 김정은과 남한 종북 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한국을 흡수해서 완전한 적화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은 적화 통일의 전 단계로서 남북한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국기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남한의 종북 세력이 미국의 허락 없이 개성공단에 전기와 전략물자를 마구 보낸 사실은 그들이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주도 면밀하게 획책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2020년을 맞이하게 되면 그해 4월 한국에서는 종북 세력이 연방제 프레임으로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해 11월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방제 통일이 한반도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방제 통일은 한국 사회의 반발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방제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지 하나의 국호와 국기를 사용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연방제 통일 이후에 발생합니다. 연방제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의회가 미군 철수를 의결할 것입니다. 북한의 의회는 100%가 미군 철수에 찬성할 것이고 남한의 의회도 종북 세력의 회의와 협박에 의해서 거의 100% 미군 철수에 찬성할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이 되면 남북한이 미군 철수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입니다. 북한 사회는 100% 찬성률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남한 사회도 전공로가 장악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작으로 100%에 가까운 찬성률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을 이룬 남북한 의회와 사회가 미군에게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이 철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즉각 북한 군대가 남한을 침공합니다. 남한 군대는 군부 내외에 잠복한 종북 세력의 농간으로 북한군의 침묵을 막는 데 실패합니다. 남한 사회에 암약하던 고정간첩과 종북 세력이 침공한 북한군과 함께 남한의 주요 시설을 장악하고 주요 인사를 살해합니다. 남한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전을 요구합니다. 유엔은 참전을 거부합니다. 북한의 남한 침공은 더 이상 국가 간의 전쟁, 인터스테이트 워가 아니라 내전, 시빌 워이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회원국의 내전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적화 통일에 성공하면 김정은 정부가 남한 사회 보수 우파에 대한 적화 사업에 나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정부는 남한 사회의 보수 우파가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을 적화 통일로 인해 생긴 새로운 국가의 민족적 상징으로 내면화해서 새로운 민족을 상상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남한 사회의 보수 우파는 김일성이 14세에 살인을 시작했고 보천보 전투를 비롯한 그의 항일 무장투쟁사가 모두들이 날조된 거짓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로운 방법으로는 남한 사회의 보수 우파가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을 새로운 국가의 민족적 상징으로 내면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통전부와 남한의 종북좌파는 적화 통일에 성공하기 수십 년 전부터 남한 사회가 상상하는 민족을 파괴하기 위해서 남한의 역사 왜곡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은 박훈탁TV 시리얼 넘버 9 종북좌파가 역사를 왜곡하는 이유 한국 사회가 상상하는 민족을 파괴하려고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화 통일로 생긴 새로운 국가의 김정은 대통령이 남한 사회의 역사 왜곡에 실패하고 남한 사회 보수 우파의 적화 사업에 실패해서 남한 사회의 보수 우파가 김정은 대통령에게 조직적으로 저항한다면 김정은 대통령이 선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입니다. 보스니아 사태를 포함한 거의 모든 민족 분규가 결국 대량 학살로 종지부를 찍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방제 통일이 2020년 4월 총선의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예측에는 그때까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는 미국이 엄청난 인명살상을 초래할 전술핵 B-61-12를 북한에 퍼붓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11월에 있을 대선에서 재선을 포기할 것이라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2020년 11월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박훈탁TV 시리얼 넘버 8 김정은 늦어도 2019년 초에 제거될 수도 트럼프 재선 장애물 제거 작전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9월 암암리에 미국 글로벌 패권의 대체를 시도해온 D10이 서울에서 국제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D10은 세계 10개 주요 민주주의 국가,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캐나다, 일본, 호주, 한국 그리고 유럽연합의 민간인들의 모임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글로벌 패권국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박훈탁TV 시리얼 넘버 2 트럼프노믹스의 정치적 의도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GDP에서 미국의 GDP 비중이 30% 미만인데 만일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글로벌 경찰 노릇까지 포기한다면 나머지 세계가 금으로 바꿀 수 없는 종이 쪽지에 불과한 달러화를 계속 보유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미국이 북핵을 해결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방송 논조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망을 뚫으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음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미국이 2020년 11월 대선 이전에 김정은 제거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도 유효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입니다. 2020년 4월 총선 전까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방제 통일이 총선 프레임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하려면 연방제 통일이 적화 통일과 대량 학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방송의 예측을 널리 홍보해서 유권자들이 연방제 통일 프레임에 갇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